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그리고 혼인 감소 이게 언제쯤 멈출까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업데이트한 것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 계속 여자만 패냐? 그리고 기존에 저를 알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왜 이런 컨텐츠를 올려요? 이런 걸 물어보시길래 조금 비판적인 내용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 처음 할 때부터는 저출산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저출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너무 눈이 높아요. 너무 눈이 높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의 상당수가 아예 그냥 선택을 못 받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초식남, 절식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로 인해서 혼인은 감소하고 저출산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의 혼인이 그나마 빠르면 몰라. 지금 30 초반, 30 중반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출산하려고 하면 출산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이걸 비판하는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언론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면 제가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비판을 안 가니까 저 같은 학고라도 이걸 하게 되었다. 악역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의 한번 상황을 보죠. 혼인 감소 지금 제가 볼 때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혼인이 늘려고 하면 뭡니까? 남자들의 소득이 늘고 남자들의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야 혼인이 증가하고 저출산이 해결되겠죠. 자, 지금 보면 이거 최근 기사인데요. 청년의 가혹한 고용시장. 2030들의 취업자는 오히려 줄고 66만 명은 그냥 쉰다. 돈 줘도 일을 안 한다는 2030,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수출도 잘 안 되죠. 그리고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지금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설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채용이 줄겠죠.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 자체도 적지만은 질적으로도 안 좋아집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많이 뽑죠. 그러니까 단군 이래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2030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비정규직, 알바로 프리터적으로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상당수는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집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 연봉,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놔야지만이 가능한데, 애시당초 이게 지금 불가능한 구조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 성장도 이게 이제 시작된 거야, 이제.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나마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결혼 안 합니다. 이번 달 인구 동향을 보더라도 4월 달 거가 3월 대비해서 3,700건이 줄었어요. 20.44%가 한꺼번에 급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줄어든 적이 있나 싶습니다. 이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초식화, 절식화에 들어간 거 아닌가. 비혼으로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나마 2023년에는 떨어진다고 해도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좀 그렇게 보긴 해. 정부는 반등을 기대했고 저는 덜 떨어질 거라고 봤던 이유가, 아무래도 202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한 2년 동안 결혼이 밀렸었고 연애도 못했던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애가 조금 늘고,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혼인도 증가하고, 혼인은 그동안에 좀 증가했어요. 3월달까지. 근데 갑자기 4월에 이렇게 줄어들어 본 거고, 그리고 90년대가 인구가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의 어떤 인식 변화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남자들처럼 초식남, 결식남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려고 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장기 저성장으로 대한민국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성들도 그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눈이 그렇게 낮아지나요? 안 낮아지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국제결혼을 보면 1980년대부터 쭉 늘다가 2006년도까지 늘었어요. 건수로는 거의 10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비율상으로 본다면 이제 92년도 같은 경우하고 2006년도까지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일본이 92년쯤에 버블이 터졌거든요. 그 앞에 85년부터 1992년은 일본의 버블 경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5년도는 일본의 취업 빙하기가 이제 들어갔고, 98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태국하고 한국이 IMF에 들어갔죠. 이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때부터 힘들어진 거예요. 자체적인 버블도 꺼지는 상황에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겹치니까 일본의 상황도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들의 눈높이는 상고였습니다. 고학력에 큰 키에 고연봉을 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랑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장기 저성장에 들어간 건 일본 여성들이 알고 있죠. 한국 여성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눈을 낮추지 않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가줘야 되는데, 그런 남자 만날 바에는 나 그냥 결혼 안 하겠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 감소, 남자들의 초식남과 절식남, 여성들의 상향혼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해결되기 힘들죠. 오히려 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남자들이 바뀌었어요. 왜? 결국 혼인에 대한 결정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단호해졌어. 야,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심상치 않은 거다. 그리고 일본의 여성들 같은 경우 언제쯤에 정신을 차렸습니까? 자, 이거는 이 시점을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국제결혼 비율을 보면 2006년이 최고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려갔어요. 마케이누들의 몰락이 이 시점입니다. 마케이누들의 몰락. 자, 일본의 학계 출산율도 똑같아요. 마케이누 몰락과 거의 시점이 겹칩니다. 일본도 계속적으로 저출산이 심해졌었거든요. 1980년 같은 경우는 한 1.75였다가 그게 2005년에는 1.26까지 떨어졌습니다. 0.5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본은 좀 천천히 떨어졌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러다가 2006년부터 반등해가지고 2015년도쯤에 한 1.45까지 반등을 한 거예요. 한 0.2 정도는 반등했다가 물론 이제 조금 지금 다시 빠지고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반등을 했고, 그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일본은 지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괜찮은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리 봅니다. 일본 마케이누가 결국은 패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2030 여성들 중에, 특히 이제 30대 여성들 중에 눈이 저 위에 달려있는 여성들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뭐 그냥 마케이누로 가는 사람들은 가고, 일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차리고, 특히 나이 어린 여성들이죠. 나이 어린 여성들이 정신 차리면서 저 언니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제 그거를 느꼈을 때 최소한 혼인 감소가 완만해지고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저출산도 완만해지고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 왜 다르냐?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이 1992년에 터지고 1995년부터 취업 빙하기가 시작이 되고 19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게 그 마케이누 몰락이랑 그 시대랑 거의 다 겹쳐요. 그러면서 일본이 상당히 고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가 된 거죠. 한국은 지금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 말했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실제로 하십니다. 들어갔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침체의 속도, 침체의 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크면 클수록 한국 여성들이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미래에 진행될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본보다 나을지 일본보다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제가 보여드려 했지? 요걸 보여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92년도에 버블이 터지고 95년도에 취업 빙하김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자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10년. 근데 일본이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취업 빙하기가 왔을 때 일본의 경제단체들 같은 경우는 남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정규직의 일자리를 남자를 먼저 주고 여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를 줬어요. 남자 우선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일본 정부의 의지였던 것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다르죠. 오히려 여성을 우대해 주죠. 여성 할당제, 군 가산점을 폐지해가지고 공무원 사회는 완전히 요초가 되었습니다. 또 여성 가산점이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여성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더라도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일본 여성들이 결국 무너진 거는 돈줄이 마르면서 몰락한 거거든요. 비참한 삶을 살면서 자기들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기생하면서 살면서 그게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그들이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언론과 미디어에서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몰락을 했고 그것을 지켜봤던 어린 일본의 여성들이 언니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2000년 8년 9년 이후로 우리가 취업 활동을 하는 것처럼 혼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여자력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만 되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여자력을 갖추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안 바랍니다. 그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K-마케이노들이 몰락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50, 60, 70 이런 어르신들도 그렇고 밑에 있는 어린 10대, 20대들도 이 마케이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이들이 몰락할 때가 대한민국 저출산 반등을 그나마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추락하잖아요. 혼인 감소도 그렇고 추락하는데 이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시점이 이들의 몰락 시점이 아닌가. 물론 그리고 나서도 반등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들이 몰락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언제 지금 위치라고 보냐고 하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본다면 92년 버블이 터지고 지금 30년째 잃어버린 30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과거를 본다면 한 94년, 95년 정도 초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96년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좀 더 심해지고 일본의 국제결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지금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그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국제결혼이 한참 늘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작년에 국제결혼이 반등한 겁니다. 반등했고 올해도 아마 반등이 확실하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는 초입인 것 같아요.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신 차리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길 것 같다. 더군다나 일본 여성들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FM 세력들이 일본 여성들 세력들보다 훨씬 크고 자본력이 있고 정치권하고도 이게 연관관계도 있고 여성 가족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오래 갈 것 같다. 근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들이 몰락하는 시점이 꼬르 그나마 조금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